해상법 제1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박담보물권법과 선박집행법 중 법정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라는 것은 선박에 관한 일정한 법정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에 고유한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이러한 선박 우선특권을 법정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 제공 필요가 있고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적 또는 사회 정책적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의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담보 채권이 선박 소유자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겼다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면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사 채권이 책임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정 담보 물권성을 띠고 있는데요.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생기는 일정한 회사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특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지만 사용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만 인정되는 담보 물권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선박 우선특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권, 저당권 등의 약정 담보 물권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선박 우선특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부종성이 있으나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저당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방법의 결례를 들 수 있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의 성립에는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점유나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사정이 생긴 그 시점에 선박 우선특권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다음은 효력에서의 특징인데요. 선박 관련 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일정한 공시방법이 없이도 약정 담보물권인 지일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점유를 효력 요건으로 하거나 공시 또는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선박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추급력이 인정됩니다. 선박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선박 우선특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경매권을 행사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상의 특성인데요. 민법상의 담보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의 선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 같이 나중에 발생한 우선특권일수록 선순위이고 선원 등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과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멸 원인상의 특성인데요. 이 저당권과 동일한 소멸 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경매, 포기, 혼동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외에 1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특별한 공시방법 없이 저당권이나 질권보다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는 선박 우선특권의 특성상 선박 채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이 계속 존속하면 선박의 담보가치가 저하하기 때문에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저당권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발생하게 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법정 담보 물권이고 또한 다른 선박 담보 채권자인 선박 저당권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피담보채권 관련 상법 규정의 동향을 보면요. 1960년 상법 제정 당시에는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이 되었었는데요.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에 비하여 선박 저당권자의 이익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1991년 상법 개정에서는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입장을 수용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종래의 피담보채권 중에서 제1호 후단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또 제5호와 제6호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 항위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은 발생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므로 제1호와 제5호, 제6호를 따로 둘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했습니다. 상법은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을 추가로 제외한 것을 제외하면 문구만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법과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은 종래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이나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에 비하여 피담보 채권의 수를 축소하여 상법상 선박 우선특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공동훼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약은 상법에는 없는 선박 사용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선박 우선특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보험료 채권에 선박 우선특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이나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은 모두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보다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종류를 줄임으로써 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회사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나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은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 비교해 볼 때 난파물 제거 비용 및 공동훼손 분담금 채권을 제외하고 선원 등의 임금 채권 외에 송환 비용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은 선박의 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비용은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매의 효과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담보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익비 채권입니다.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와 검사비인데요. 2007년 개정 시 구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중 선박과 속고의 경매에 관한 비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에서 경매 절차상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선박 우선 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선박 우선 특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제1순위의 우선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다른 채권자도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 계속 전이나 계속 중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재판상 비용으로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서류, 도면 작성료, 번역료, 집행관, 수수료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은 오직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한정합니다. 이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은 변호사 비용을 선박 우선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국은 다른 우선 특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소송 비용 또는 경매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은 공적시설 이용의 대상으로서 공익상 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세금은 톤세, 등대세, 항비, 운하세 등을 의미하고요. 세금적 성격이 아니더라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 선박의 항해에 관하여 부과한 공과금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국세채권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같은 세금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일반 국세와는 다르고 문제가 된 항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세금이 국세에도 우선하는가에 문제가 있으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특권의 특성이나 관련 조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세금은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선료와 예선료인데요. 선박은 도선 및 예선에 의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으므로 도선료와 예선료를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합니다. 도선료에 대하여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 등에서도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선료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 선박 우선특권법에서는 선박 우선특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영국 상선법, 독일 상법과 세 가지 국제협약에서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선료와 도선료를 우선특권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공동이익이나 공익상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와 검사비입니다. 선박이 최후항에 입항한 후 선박과 그 속고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을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후 입항 후라는 것은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해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 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는 경우의 선박 보존 비용도 포함합니다.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실질적으로 정박하고 있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최후항의 개념도 항해를 종료한 항, 예컨대 경매를 시행하는 때 및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최후항은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구뿐만 아니라 선박의 경매 또는 양도 처분으로 인하여 항해를 폐지한 시점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구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연해구역에서 근해구역으로 항해구역의 변경에 따라 수선공사 비용과 검사비가 항해를 위한 선박과 속고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번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최후 입항 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 운송선이 출항 준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선을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선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선비 채권을 두고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 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용과 검사비에는 항해를 위한 선박의 속고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박의 수선 공사비 및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판 1996년 5월 14일 96-3609 사건인데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 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 보존 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결 1998년 2월 9일 97마 2525 2526 사건인데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 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 보존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인데요. 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선원은 선박 소유자와의 고용계약으로 배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인데요. 선장, 회원과 예비원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선박 사용인은 선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선박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비원, 선박 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채권은 선원의 임금은 물론 실업수당, 송환수당,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금 등 선원법상의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상법은 선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고용계약의 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기간 중의 임금 채권은 우선 보호하고자 합니다. 선박 대리점이 선박 소유자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은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선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선언법 제51조 2에서 임금채권 보장보험 등의 강제가입 등의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 우선특권과 함께 선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적 채권과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 해난 구조나 공동훼손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의 가치를 보존한 데 대하여 주어진 특혜라는 점입니다. 이들 채권이 선박 소유자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해난 구조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난 구조 채권은 상법에서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도 우선특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상법상 유일하게 인정되는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조된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777조 이하의 선박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해당 구조료 채권은 임의 구조뿐만 아니라 계약 구조로 인한 구조료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서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훼손인데요. 해상보험 손해사정사와 해사검증인에 의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해상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소송상 다툼이 적은 분야입니다. 해상보험의 발달로 공동훼손은 선박 우선특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확정을 위한 정산은 보통 장기간을 요하므로 공동훼손 분담금을 이유로 우선특권을 실행하거나 적하를 유지하는 것은 선박의 항해와 상거래의 요청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적하와 선박을 위하여 공동훼손 맹약서가 발행되므로 공동훼손 분담금 채권에 대한 담보수단으로서의 선박 우선특권은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공동훼손 분담금과 관련하여 적하에 대하여도 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영미에서는 이를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구조료 채권과는 달리 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주세요. 다음은 사고로 인한 채권입니다.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입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채권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특권이 인정됩니다.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배상채권도 그 발생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즉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도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됩니다. 영국법에서는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채권도 그것이 선박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됩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화물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선박 우선특권에는 해당하지만 충돌의 원인은 대부분 해기과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기과실 면책으로 인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실제로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유류오염 손해가 생긴 경우 당해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유류가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는 그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책임 제한의 대항을 받는 제한채권자는 선박 우선특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에까지의 배상 능력을 위하여 책임보험 기타 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계약의 체계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주는 것이 얼마만큼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다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과실,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부두의 손상, 외항 방파제나 부표를 파손시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선박 침몰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인정 이유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정 이유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다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과실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부두의 손상, 외항 방파제나 부표를 파손시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선박 침몰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과 그 속구인데요.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제777조 제1항에 열거한 채권이 발생한 바로 그 선박과 그 선박의 속구입니다.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이 되고 난파된 경우에는 그 난파물도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선박은 등기 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뿐만 아니라 상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국공유선을 제외한 모든 항행선이 포함됩니다. 속구는 속구 목록에 기재된 것은 물론 속구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선박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은 운임입니다.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의 행사는 그 우선특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즉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미수운임이나 운임 청구권, 받을 운임이라도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에 한합니다. 그러나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사회 정책적 기원지에서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의로 인한 운임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수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인데요.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박의 손실이라 하면 선박 또는 속구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고요.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은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하는데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도 해당이 되는데 공동훼손 분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난 구조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는 구조의 보수뿐만 아니라 특별보상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제7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수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년 4월 13일 선고 2011-42188 판결입니다. 복소에서는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선박 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소유한 복소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선박 우선특권에 의해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 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 우선특권과 달리 임금 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 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선박 우선특권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선박 우선특권자, 저당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들 사이에 선박의 경락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유익한 급부주의와 재산적 이익주의라는 두 가지 법리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익한 급부주의는 선박의 보존 및 항해 계속을 위하여 어떤 급부가 다른 급부보다 더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박 보존 및 항해 계속의 기여도에 따라 선박 우선특권자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재산적 이익주의는 선박 우선특권자가 그 선박의 공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이나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압류하여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선박 우선특권자가 만약 그 권리를 실행하여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나중의 선박 우선특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박 우선특권 사이의 순위는 뒤에 생긴 것이 앞에 생긴 것보다 우선한다는 후발 우선주의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상법은 항해를 단위로 수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여 항해주의와 후발 채권 우선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 가운데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은 선박 집행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선박 집행법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추급효로 인하여 선박 양도 시 선박 양수인의 보호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순위를 결정합니다. 제777조 제1항 제3호 즉 구조료 청구권과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의 채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해의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해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것을 후발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제781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특권, 즉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 간의 순위인데요. 제781조 내지 제783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의 거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3-34839 판결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스 인코퍼레이션은 편의 취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선적국인 파나마국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용선자인 퍼스트 쉬핑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이 사건 선박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고 파나마국의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고 선원들 중 파나마국 사람은 없는 점, 퍼스트 쉬핑이 작성한 선원 고용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선장과 기관장인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경매 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를 포함하여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법인이거나 국민이고 파나마 국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금 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 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선박 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 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 채권은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과 다른 담보물권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다른 일반 채권의 우선함은 물론 선박에 관한 질권과 저당권에도 우선합니다. 선박 우선특권을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권보다 우선시키는 이유는 1. 저당권이나 질권의 목적인 선박도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에 의하여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점과 2. 저당권이나 질권은 선박 우선특권과는 달리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우선시켜서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선박 우선특권을 특별히 인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박 우선특권은 저당권이나 질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가와 관계없이 항상 이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치권과의 순위인데요. 유치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우선하지만 유치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우선특권자 또는 선박의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만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권은 사실상 선박 우선특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한 퇴직급여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이 2005년 10월 13일 2004-226799 사건입니다. 선박 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 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 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 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 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 우선특권은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당해 세보다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 우선특권은 예외 사유이어서 빠져있는 점, 구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임금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조세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하항에 관하여 선박에 관한 제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 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 우선특권을 선박 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제13-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